내 육신도 움직여야 되고 좀 바삐 움직여야 되는 사람. 상반기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하반기에 이룰 걸로 보여져요. 이분들은 사업의 문이 열렸거든.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벼락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1961년생 64살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네. 64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네. 이제 선생님께서는 손님들의 점사를 신점과 0점으로 봐주시잖아요. 그럼요. 64살 소띠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 일복 많은 사람. 일단은 소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논밭을 갈았던 게 소였어요. 기술이 이렇게 막 기계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소띠분들은 일복이 좀 많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생년월일의 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띠분들이 일복이 좀 많아야 되고 자기가 몸을 좀 많이 써야 되면서 살아야만이 금전도 따라 붙는 그런 사주애가 분명하거든. 그래서 일복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정말 힘이 들 정도로, 손가락이 휘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갈고 닦아야 사는 그런 사주가 분명히 있어요. 소띠는. 그러다 보니 가장의 노릇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소띠라고 하면, 일복 많고 고생이 좀 많아야 되고, 마음고생도 좀 많아야 되고, 몸고생도 많아야 되는 그런 사주가 분명히 거의 한 80% 정도는 있습니다. 예. 정말, 일복이 많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 또는 힘들었다라는 증표이기도 하죠. 아유, 그렇지. 힘들게 살아야 돼요, 사실. 물론 이제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힘 안 들고 사는 인생은 없지만 유독 소는 논을 갈고 밭을 갈아야 돼. 그러니까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의 덕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의 덕을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조금 안타깝고 조금 마음이 아파. 소띠 얘기하면. 이 마음 아픔 느껴지는 게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덕도 그닥 없어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가 80% 정도는 제가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운세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64살 소띠분들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 운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특히 64살 분들은 유독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도 아니면 모의 인생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 신축생이 그래요. 소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나이대가. 근데 이 신축생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캐를 잡으려는 사람도 많고요. 아주 꾸준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로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내 몸을 때워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머리로만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만 굴리고 앉아갖고 하는 사람보다 내 육신도 움직여야 되고 좀 바삐 움직여야 되는 사람. 하루를 알차게 꽉 차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나마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많은데 몰라요. 할머니가 그래요. 이게 좀 반반 좀 나눠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가. 반은 조금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꿈이 많을 거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정말 꾸준하게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많이 이뤘을 거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 수는 있어. 근데 유독 그렇다는 얘기야, 신축생이. 근데 이제 신축생의 하반기는 자, 건강은 몇 년 전부터 건강에 운이 신호가 와서 건강은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질병에 좀 많이 시달렸어야 될 거예요, 아마 올해. 그래서 하반기는 조금 저조할 듯 싶어요. 저조할 듯 싶어요. 올해가 운이 괜찮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한 해 좋고 한 해 안 좋고 이거를 겪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64세 신축생은 하반기는 조금 상반기보다 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할 것 같아. 상반기에 이룬 사람은 하반기가 저조할 거고 생일에 따라 다르니까 상반기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하반기에 이룰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알아볼까요? 상반기에 못 이뤘던 분들 하반기에 어떤 것들 운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은 사업의 문이 열렸거든. 근데 좀 생각이 많아, 이분들이.
의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재다가 시간 세월 많이 보내는 사람이 많았을 거래. 그래서 그게 허송세월은 아니지만 너무 이제 결정할 때 이게 좀 결정 약간 장애가 있어요, 이분들이. 왜냐면 내가 쇠똥 빠지게 벌은 거를 이거를 투자를 못해서 의심도 있고 거기에 불안하고 무섭잖아. 한꺼번에 탁 이렇게 털어두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하고 막 경기도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소띠 분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해라. 내가 상반기에 했을 건데, 과감하지 못한 사람이 좀 많이 좀 있을 거래요. 이게 신축생들이. 그래서 도 아니면 뭐의 인생이 그래서 반반으로 말씀이 나가요, 지금. 그러면 상반기에 못 이뤘던 분들은 하반기에 사업적인 운이 좀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반대로 상반기에 좀 이뤘던 분들 하반기에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반기에 어떤 거를 좀 조심해야 될까요? 사람을 좀 조심하래, 사람. 사람. 왜냐면 사람이 사람 속에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운의 방위는 절대 나쁘지 않은 방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우리가 나눠서 굳이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정 장애가 있어. 그런 분들은 꼭 알아보고 가시면 쉽지 뭘 그래. 알아봐요. 나 말고 딴 사람 선생님들 많잖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한테 상의해서 제가 몇 월 며칠 생인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막 결정하지 못했던 분들은 또 급하게 또 막 이렇게 서둘러서 막 이렇게 이렇게 문서를 좀 끝자락에 가서라도 좀 잡기도 하고, 사업의 문서도 문서거든. 꼭 뭐 집을 사고 팔고 뭐 이것도 문서지만 내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나이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결정을 잘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말로 이제 상반기에 이뤘던 분들 하반기에 조심해야 되고 상반기에 좀 못 이뤘던 분들은 하반기에 소원 성취가 된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올해 운이 좋기 때문에 절대 그 운이 그냥 흘러가진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또 영상 안에서 다 말씀 못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 못 해줘요. 예. 좋은 운과 조심해야 될 부분은 벼락대신 선생님 통해서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64살 소띠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